과거 떠오르는 신흥국으로 브릭스가 있었다면 현재는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마빈스로 불리는 국가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베트남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로 아시아의 신룡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연간 경제 성장률 7%로 가장 급부상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중국, 미국에 이어 대한민국 3위의 교역국이 베트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시장 조사기관에 의하면 3년 내에는 미국을 제치고 베트남이 대한민국의 2위의 교역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 특히 삼성의 투자 확대와 물동량 증가로 인한 부품 소재의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왜 하필 수많은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을 선택하였을까요?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오랫동안 중국의 침략을 받았고 근세와 근대에 들어서도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현대에 들어서도 일본의 지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다시 프랑스와의 독립전쟁을 치렀고 우리와도 밀접한 월남 전쟁을 겪었습니다. 1979년에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으며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안정될 틈이 없었던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였고 1995년에는 미국과의 수교, 국영기업 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07년 삼성은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게 됩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고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세법까지 바꾸며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의 제안은 아주 파격적이었는데 외국 투자기업의 법인세율이 28%이던 것을 관련법을 개정하여 10%로 개정함과 동시에 대규모 투자에 대해 사면구감 혜택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사면구감이란 4년간 면세, 9년간 50% 감면하는 우대세율을 말합니다. 만약 매년 1조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2,8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4년간 한 푼도 내지 않고 9년간은 500억 원, 이후에는 1,000억 원의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삼성은 엄청난 비용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토지대 면제, 삼성 전용 전력 공급선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3개월마다 협력 관계를 평가하는 자리를 가지는 등 삼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공을 들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지원 외에도 한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저렴한 인건비와 국민 평균 나이 30세의 젊은 노동력, 1억 명에 가까운 내수시장,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 등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일당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정치적 집회가 허용되지 않고 노조의 폭력적인 데모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가 없어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광풍이 몰아닥치던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손익을 놓고 이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자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최종 결정하고 수천억 원의 투자에 이어 발빠르게 현지 증설도 잇따랐습니다. 2009년 4월 하노이 인근 박린성 옌풍 1공장을 완성 후 첫 생산에 들어간 뒤 2013년 타이 응우엔성 옌빈 공단에 1, 2공장을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이 두 거점 기지는 지금도 삼성전자 글로벌 판매량의 절반을 생산할 만큼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갤럭시 S2 흥행을 시작으로 탄탄대로를 걸어온 삼성전자는 베트남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추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의 성과가 베트남 경제의 성장 곡선으로 그대로 이어졌고 세계 최대의 휴대폰 생산 거점이 된 박린성은 전국 평균 소득의 2.5배로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으며 90년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서 현재 5% 수준으로 베트남 최대의 공업단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경제적 가치와 역할을 인식하에 삼성의 발을 붙잡기 위해 토지대 면제 연장, 우대세율 연장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응우엔 스원副총리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휴대폰 공장 외에도 반도체 공장을 투자해달라며 다양한 혜택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평소 삼성의 제품을 자국 제품처럼 생각하고 만들라는 베트남 총리의 발언을 통해 베트남이 삼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삼성으로서는 투자할 만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수출액은
2018년 657억 달러, 우리 돈 74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지난해 베트남의 GDP가 2,800억 달러, 약 316조 8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비중은 27.6%에 달합니다. 삼성의 계열사가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약 35조 이상으로 추산되며 삼성이 고용한 베트남 근로자는 약 16만 명이고 베트남 종합기업 순위에서 국영기업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민의 외국계 기업 취업 선호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60년 만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호감이 높아져 더욱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기업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반기업 정서가 강한 오늘날 대한민국이었다면 기업들의 과감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을까요? 기업이 최대한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엿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대한민국 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현재, 국가가 기업할 맛 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합쳐져 대한민국이 기업 강국,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지식블라였습니다.